조금 있다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지금 잔디가 아프니까 우리 잔디가 가는 병원이 확진자가 다녀가서 문을 닫으면 여기 어디서 구하지?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료 다 뒤져봤어요. 전 세계인 자료. 이렇게 질문들을 위주로 대답해 주실 거고 Q&A 겸 만담? 만남. 떨리세요? 전 스튜디오 체질이 안 돼서 오늘 왜 나오셨어요? 오늘 양선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안녕하세요. KBS 동물 뉴스 프로그램 에피소드의 병기성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반려인들의 궁금증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 홍콩에서 반려견 한 마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약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감염은 아니고 확진자인 주인에게서 바이러스가 옮겨 묻었을 거란 추론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번 주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반려견이 격리 후에도 계속해서 약한 양성 반응을 보이자 조심스레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과연 사람에게서 반려동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또 반려동물 간에도 전염이 될까요? 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반려동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네. 보니까 반려인들의 불안감도 네. 참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국내 전문가들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네.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또 발빠르게 하셨군요. 네. 일단 네.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네. 반려견으로부터 검출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어도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그게 감염시킬 수 있는 수준의 바이러스 양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가 설령 바이러스 검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로 다시 사람을 검출시키는 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다라는 게 메르스라든지 사스의 경우에도 일부 이제 반려견에서 그렇게 양성으로 검출됐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 경우를 이제 비춰봤을 때 그런 반려동물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사람한테 실제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중국에서의 경우에도 뭐 반려견들이 옮긴다라는 루머가 돌아서 많은 반려견들이 버림을 받거나 예 실제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에서 던져졌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좀 심각한 혼란을 줄 수가 있고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더 무서운 거는 이 반려동물을 통한 감염의 위험성, 가능성보다는 네. 공포로 인한 또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 그걸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반려동물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니까 바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반려동물과 전염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걸 사파까지 그려가면서 간단하게 선언을 했거든요. 홍콩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또 뉴스가 나오니까 네.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 외국의 이 수의 전문 뭐 기관 단체들 또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국에서 그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확진자가 됐을 경우에 우리 집에 반려동물 있고 당장 그걸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네. 없고 이럴 경우에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격리되면 최소 뭐 2주는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갈 게 없어요. 또 저희 집 얘기예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전공이잖아요. 네. 근데 세부 전공이 보건 전공이에요. 보건도 공공보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주로 이제 감염병들 관련 일을 이제 뉴욕시 보건국이랑 같이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강아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아파요, 아기가. 그래서 저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확진자가 돼서 아니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서 2주 동안 집에 못 나가면 이 병원은 누가 데려가지? 약을 2주치 받아와야 되나? 또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좀 불안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가는 동물병원이 그쵸. 확진자가 다녀가서
폐쇄가 됐다. 그럼 약을 어디서 구하지? 근데 우리 음. 강아지는 약이 자꾸 바뀌는데 어떡하나? 네. 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런 관련 자료를 좀 제가 좀 뒤져봤는데 네. 다행히 이제 외국에 자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임자를 잘 모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에는 그럴 경우에 지침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내가 확진자라 그러면 저를 관리하는 이제 그 보건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한테 꼭 통지를 해서 그분이 수의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이 반려동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는 것 네. 같아서 그럴 경우는 반려동물을 병원에 보내기 전에 꼭 수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 반려동물을 갈 경우에서도 그 수의 병원에서라도 네. 그 좀 격리 시설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죠. 네. 문의를 했더니 아, 네. 인정하더라고요. 아. 지침이 없다 우리는 아, 아직.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네. 올해 안에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그러시군요. 있다라고 네. 얘기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좀 반려인들이 느끼시기에는 네. 많이 불안하니까 펫시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만약에 내가 확진이 됐거나 자가격리 상태면 바깥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물론 이제 뭐 내가 먹을 음식과 뭐 물도 비축해야 되지만 반려동물도 중요하죠. 그래서 2주 이상의 반려동물 사료 간식들도 좀 비축을 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평소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2주 정도의 약은 구비해야 되고 어떤 긴급 상황이 언제든 네.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려인 분들께서는 그 계획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포함시켜서 네. 네.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산책을 나가도 되는가 들어와 잘 씻고 또 반려동물이 이제 그 냄새를 좋아하는데 가서 보면 이제 안 치운 또 이제 강아지 응가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 반려견이 응가했을 때 꼭 잘 치워라. 아. 사실 평상시 패티켓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자가격리가 됐을 경우에 내가 못 나가면 당연히 반려동물이 못 나가죠. 그렇죠. 이제 그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인터넷 떠다니는 영상 보면은 뭐그 발코니에서 3층 건물에서 목을 늘어뜨려서 뭐 이렇게 산책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 모르겠지만 네. 오죽하면 그렇게 했냐. 반려견들은 있거든요. 특히나 네, 그 산책을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네. 요즘 뭐 TV 보면은 이제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뭐 부모님 자택근무하는 경우 많으니까 집에서 어떻게 노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 많이 놀아주고 또 이제 행동 풍부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노즈웍도 있고 뭐 터그도 있고. 루즈 터그. 네, 노즈웍이라는 것도 있고. 어. 터그는 그 무는 걸 좋아하잖아요. 물면 이제 이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이제 네네. 그 강아지는 입으로 물고 저는 당기는 것들 그런 게임들. 그래서 뭐 시중에 팔기도 하고 또 집에서 여러 가지 그냥 그 안 쓰는 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재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좀 스트레스 좀 풀게끔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참에 행동 풍부화라는 것도 공부 좀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강아지 좋아할 거예요. 또 그 행동 풍부화는 이런 이제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반려동물 혼자 두고 나갈 때 네. 굉장히 유용하죠. 정리하면은 이제 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네, 네. 또 밖에 나가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네, 없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이 네. 많이 있는 그런 네. 밀집한 시간대라든가 네. 이런 건 피하고 네, 네. 또 나갔다 오면은 반드시 위생 관리 네, 네. 씻기고 발 닦아주고 네,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씌워야 되나? 아, 그렇죠. 우한에서 한참 그 네, 네. 확산될 때 보니까 개나 고양이에 네. 마스크 씌운 뭐 그런 사진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히려 불편하거나 공포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아지까지 마스크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때 네. 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네. 준비를 하고 염두에 둬야 될 거 네. 좋은 방법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사실은 또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와 반려동물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리한 것을 읽어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3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으십시오. 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네. 아픈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또 만약에 내가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십시오. 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항상 덮고 하고 덮고. 또 티슈 같은 걸 사용하면 꼭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반려동물의 몸에 묻을 수 있으니 네, 예. 네. 그렇죠. 자주 만지는 물체와 표면을
소독하십시오. 음. 특히 핸드폰. 아, 핸드폰. 저도 핸드폰이 잘 닦습니다. 그렇죠. 요새 저도 많이 닦아요. 네. 얼마 전에 피터 싱어 선생님이 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피터 싱어라고 하시면 어떤 이제 분이시죠? 그 동물 해방을 쓴 이제 음. 동물권의 어떤 시작을 알린 그 철학자죠. 네, 그래서 동물에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이제 그 네. 철학적 담론을 시작하신 분이고 음. 이제 지금 그 동물권, 동물 보호 쪽에서는 거의 이제 그 교과서 같은 책이죠. 네. 그분이 이제 글을 내셨는데 그 걱정하시는 게 이제 이번 사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그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특히 그쵸. 야생동물을 식용을 하는 그런, 박쥐나 뭐. 네, 시장을 통해서 접촉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중국에서부터는 그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근데 우리나라도 야생동물을 많이 또 먹고 또 뭐 곰이나 멧돼지, 쓸개도 채취하고 뭐 그러자 인력도 많이 성행하고 있고. 여전히 네. 옛날 얘기 아니군요. 네,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행동들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잘못된 관습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코로나 19에 대해서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가축 야생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해치는 일을 앞으로 안 하는 것이 동물도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하고 우리 환경도 지키는 이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좀 이 기회에 한 번 더 네.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습관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은 좀 버리고 또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네. 오늘도 또 굉장히 또 이제 모범답안을 얘기했는데 본질적인 고민을 좀 네. 하게 되는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애꿎은 반려동물들이 네. 또 피해를 보는 일은 좀 그래서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좀 반려동물을 뭐 버린다든가 미워한다든가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반려동물에 대해 우리 궁금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댓글과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감염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